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02호 제1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도민인권모니터단 행정복지센터 이용 접근성 현장 점검 미흡 다수 지적. 경기도 도민인권모니터단이 지난 5월 12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행정복지센터 147개를 현장 점검한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장소 부적절, 출입구 경사로 유효폭 미확보 등 미흡한 부분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6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수원시 영통구 소재에서 2025년 도민인권모니터단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도민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인권보장에 관한 도민의 참여를 높이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도는 2024년 버스 정류시설 이용 및 접근성 현장 모니터링에 이어 2025년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36명의 단원이 도내 행정복지센터 이용 및 접근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도내 전체 행정복지센터 595개 중 임의로 선정된 147개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경사로, 출입구문, 계단 및 복도 손잡이, 승강기, 화장실, 민원실 등 7개 분야 32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147개 중 140개 설치된 가운데 설치 장소가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 설비와 가깝게 설치된 곳은 111개에 불과했다. 출입구 경사로가 설치된 곳은 147개 중 108개에 그쳤으며 그나마 휠체어 등의 유효폭 1.2m 이상을 확보한 곳은 85개뿐이었다. 화장실에서도 성별 등을 구분하는 점자 표지판이 있는 곳이 92개만 확인됐다. 특히 민원실에서는 무릎 및 휠체어에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접수대 하부 깊이를 0.45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기준을 충족한 곳이 44개에 그쳤다. 장애인 등의 편입업 시행규칙에 따라 민원실 내 비치 용품인 점자 안내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 보청기기 등을 마련한 곳도 40개뿐이었다. 도민인권모니터단의 활동 결과는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니터단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 3명에 대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인권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지역 인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경기도가 유일하다며 이러한 활동은 도민 인권 보장에 미흡한 점이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산하 및 공공기관 지원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신청은 유선 또는 누리집, 지역번호 031-8008-2340/031-120+/아워즈2-6 www.gg.co.kr/휴먼라이츠를 통해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단체에 투명한 운영 및 신뢰성 회복 추진.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은 한국농아인협회가 농아인의 권익 증진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 감사를 통해 고위 간부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사실에 대해 11월 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7일 금부터 12월 5일 금까지 4주간 집중제보 기간을 운영한다. 한국농아인협회의 문제점에 대해 제보할 사실이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혹은 한국수어통역사협회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로 해당 내용을 송부할 수 있다. 또한 한국수어통역사협회를 통해 제보하기를 원하는 경우 메일 캐슬리17@naver.com 익명 가능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보 내용을 기반으로 올해 말 실지조사를 진행하고 확인된 사실에 대해 법률 규정에 따른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소관 단체들이 설립 취지 및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 전략, 수립을 위한 장애계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은 11월 10일 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올해 장애인 당사자 및 의료 전문가가 참여한 장애인 건강정책 포럼 4에서 6월 총 6회 장애인단체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안에 대해 장애계 당사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등 주요 단체가 참석하여 종합계획 안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마련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정책 방향을 제시할 청사진이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종합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립재활원 2025년 보조기기 메이크업 헤어 개최. 국립재활원 원장 강윤규 은 11월 3일 월 피스앤파크 컨벤션 서울 용산구에서 2025 보조기기 메이크업 헤어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보조기기 개발자, 장애인 수요자, 지역기반 R&D,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보조기기 실용화와 사용자 중심 개발 문화 확산을 목표로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보조기기 시제품 전시 부문, 수요자 맞춤형 보조기기 연구개발 성과 소개, 보조기기 개발 및 실용화 문화 확산을 위한 발표 부문, 지역기반 R&D 기업 해커톤 대학 수업 연계으로 구성되어 전시와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는 통합형 행사로 운영되었다. 전시 부문에서는 장애인 수요자와 개발자가 협력해 제작한 보조기기 시제품과 디자인 사례가 공개되어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시도가 함께 소개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노인 보조기기 연구개발 사업 24 물결표 사인 28을 통해 개발된 충전기를 교체해 사용할 수 있는 조립형 보조기기 손잡이 모듈, 원하는 위치에 보조기기를 거치할 수 있는 휠체어 거치대 모듈, 손 사용이 어려운 사용자가 상의 차개, 단추 지퍼 등을 하나의 꾸러미로 수행할 수 있는 옷 입기 보조기기 꾸러미, 상해 등 5종의 적정 기술 보조기기가 전시의 중심을 이루었다. 또한 지역기반 R&D 수행기관에서 안면 마우스, 광주과학기술원 호남권역, 휠체어 전동 클리너, 나사렛대학교 충청권역, 손가락 터치 보조기기, 계명대학교 경상권역, 한손 키보드, 동서울대학교 경기권역 등 각 지역 장애인 수요자와 협력해 개발한 23종의 보조기기 성과물을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보조기기 해커톤에서 수상한 팀의 시제품 3종, 여성장애인 생리혈 교체 알림 보조기기, 지능형 샤워기, 위치 조절 세면대, 이 전시되어 보조기기 분야의 아이디어 혁신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대학 수업 연계 포스터 전시에서는 5개 대학이 참여해 총 23종의 작품을 선보였다.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이 직접 보조기기를 개발 디자인하거나 실증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제작된 포스터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였다. 발표 세션에서는 연구 산업 교육이 연계된 다양한 협력 사례가 공유되었다. 지역 기반 R&D 분과에서는 각 기관의 협업 사례가 발표되어 지역 맞춤형 보조기기 개발과 보급의 가능성을 모색했으며 LG전자 선행 디자인팀은 LG 컴포트 키트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계의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사례를 공유하였다. 보조기기 해커톤 분과에서는 제6회 수상팀이 창의적 개발 과정을 소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상, 대상, 과 국립재활원장상, 최우수상 우수상이 수여되었다. 대학 수업 연계 세션에서는 현장 투표를 통해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보조기기 개발 문화 확산에 기여한 참여자에게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국립재활원은 앞으로도 열린 플랫폼 https://nrc.co.kr/@_audit을 통해 국민 누구나 개발된 보조기기의 설계도와 제작 정보를 무료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으며 상용 판매가 아닌 공공의 보조기기 접근성 확대에 앞장설 계획이다. 경기도 민원 전화 20분 넘으면 종료 사전 예고제 시행. 경기도는 장시간 전화 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해소하고 피로도가 높은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장시간 민원 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지침을 근거로 한다. 앞서 도는 작년 11월 민원 유형과 처리 환경을 분석해 1회당 통화 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지난 10일부터는 민원 전화 연결 시 직원 보호 음성 안내를 통해 상담 권장 시간이 미리 고지되고 있다. 또한 권장 시간이 경과하기 5분 전에는 직원이 수화기 버튼을 눌러 상담 종료 예정 멘트를 송출할 수 있어 장시간 통화로 인해 곧 통화가 종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민원인에게 안내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통화 종료 멘트를 안내한 뒤 통화를 마무리하게 된다. 다만 정확한 안내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직원의 판단에 따라 20분을 초과한 통화도 가능하다. 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특정 민원인과의 장시간 통화가 다른 민원인의 상담 기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민원인의 권리는 존중하되 공무원이 안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